안녕하세요. 좋은큐 연구소입니다. 드디어 큐스쿨 마지막 시간 하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의 부위별 명칭, 그 다음에 여러 제작, 디자인 방식, 그 다음에 코어, 공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는 최초에는 상하대 구별이 없이 하나로 만들었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내구성이라든가 휨 방지라든가 이동에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대와 하대로 분리가 됐고, 하대도 처음에는 통으로 하나였다가 2단 구조, 요새는 3단 구조로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죠. 3단 구조일 때의 큐의 명칭입니다. 맨 윗부분 중골, 그다음에 포어암, 그립, 슬리브, 말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단 구조일 때는 특별한 명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부, 하부, 간단하게 위아래 이렇게 구별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3단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딱 분리가 되지 않는 큐들도 있어요. 참고로 이런 명칭으로 불리운다 라고 하는 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나무를 동그랗게 깎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휨 방지, 내구성, 기능, 성능 이런 것들은 하대만이 아니라 상대도 동일하게 갖춰야 되는 거라서 상대편에서 얘기했던 코어니 공법이니 거의 비슷한데, 다만 하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는 사실 단색에 그냥 나무색이든 까만색이든 별 디자인이 없잖아요. 하대에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법과 디자인을 내는 방식이 혼재돼서 사용이 되는데, 하나하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사, 데칼 내지는 프린팅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전사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옮겨 베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시트지 붙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하우스큐인데요. 저희가 보유한 유일한 하우스큐. 이런 디자인도 있고, 지금 보시는 건 뒤풀린 543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당구장에서 제일 많이 보시는 하우스큐가 대부분 다 전사 방식으로 만드는 것들이고요. 비교적 저가의 큐들에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일레이 또는 상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표면을 파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걸 넣는 그런 방식을 일레이 또는 상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상감 청자 생각하시면 쉽고요. 일레이는 사실 치과에서 더 많이 쓰죠. 예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파냈다면 요새는 CNC라는 걸 통해서 정교하게 작업을 해서 보충물들을 채워 넣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일레이 방식으로 디자인된 큐들입니다. 왼쪽은 아담 올드 큐고 오른쪽은 아담 무사시 NDS2입니다. 무사시 얘기 나온 김에 아직 이 용어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무사시 이름 중에 IM이 그 다음에 HM 이렇게 붙은 게 있어요. IM은 인레이 무사시를 얘기하는 거고, HM은 하기 무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고 거래 하시는데 보면 이건 유니 버전입니다, TBK 버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담은 사실 공식 에이전시를 두지 않고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유통하는 걸 더 선호하는데, 예전에 이제 공식 인준한 대리점이 한국에는 유니버셜 코리아랑 토털 빌리어드 코리아 이렇게 두 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유니 버전이네, TBK 버전이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아담 재팬에 한국 공식 대리점이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스플라이스고요. 하기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끼워 맞춤, 꿰매어 맞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적당히 대체할 만한 한국말을 찾아서 빨리 하기 말고 집성하드라고 하든 아무튼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한국말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스플라이스 방식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풀 스플라이스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암수로 만들어서 껴서 깎아내는 겁니다. 여러가지 변형을 주기 위해서 색 베니어를 섞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깎아내면 저렇게 뾰족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렇게 뾰족한 게 검 같다, 뭐 내지는 산 같다, 그래서 검, 마운틴 뭐 이런 식으로 불리웁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4검이고요. 근데 뭐 변칙 몇 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배수 4검, 뭐 8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 가지 뭐 제작 방식에 있어서 변형을 줘서 배수가 아니라 뭐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뭐 그 화성에 있는 코드가 아니라 다른 코드를 썼다 뭐 그런 건 편곡하는 사람들이나 알면 되는 거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4검 학이다 뭐 그런 말은 뾰족한 게 4개 모양이 있는 학이 방식으로 만든 큐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이어서 스플라이스 방식. 요새 큐들은 보통 3단 구조다 보니까 현재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포함부를 스플라이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뾰족뾰족한 모양이고 약간 변형을 줘서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뾰족한 거는 이제 검 마운틴 이렇게 불렀듯이 동글동글한 거를 나비 같다 그래서 버터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방 버터, 동글동글한 게 4개 있다는 얘기고, 크로스 버터 그러면 버터가 이렇게 겹쳐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골 부위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버터 모양 있는 건 뭐 애기 버터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나무를 집성해서 뾰족뾰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동글동글하게 만들기도 한다. 뾰족한 건 검 마운틴이라고 하고 동글동글한 건 버터라고 한다. 그 개수에 따라서 뭐 맷검, 맷버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뭐 장하기, 본하기, 그다음에 생하기 뭐 이런 표현들을 가끔 접하게 되는데요. 당구는 좀 용어 사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뜻을 찾기도 어렵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도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큐 제작을 오래 하신 분에게 좀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더라고요. 장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프까지 베니어가 내려와 있는 것 또는 2단 구조, 그 다음에 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프 전까지 베니어가 내려와 있는 것, 즉 포함부 쪽만 하기 방식으로 만든 걸 본학이라고 한다. 생학이라고 하는 건 베니어 없이 암수로 딱 결합을 한 거를 생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 그 다음에 뭐 공법, 프레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박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공법이죠. 십자 프레임에다가 나무를 만드는 방식이고, 금고온이는 예전에는 솔리드 코어를 썼고 요새는 뭐 자일로 코어를 쓴다. 그 다음에 올리나리 P3는 뭐 30쪽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뭐 C4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타이거와 아담은 뭐 사각 코어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다가 뭐 다른 부재를 더 결합을 한다더라. 그 다음에 뭐 타이거 Q의 X2 시리즈서부터는 이렇게 진화가 됐다. 라는 식으로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Q 회사든 좀 이름 있는 곳은 나름의 코어와 나름의 제작 공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다 뭐 본인들께 최고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음으로 뭐 Q 이름에 무슨 스트레이트 이렇게 붙은 거를 접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무 하나를 통째로 깎은 거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이 맷즈 엑시드 스트레이트 퍼플아트고요. 오른쪽 게 루츠케이의 골든 캄포블 스트레이트인데 사실 딱 목재 하나만 쓰진 않거든요. 뭐 포함부와 그립부와 슬리브가 각각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이트는 도대체 뭘 스트레이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붙인 거는 스트레이트인지, 예, 정확한 뜻을 아시는 분들은 예, 댓글로 제보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목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재는 그 상대편에서 설명드렸듯이 당구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목재는 하드 메이플이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로 올라갈수록 목재 가격은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이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같은 하드 메이플이라도 소고기에 등급이 있듯이 목재도 등급이 있어서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뭐 제조사들이 어떤 등급의 목재를 썼는지까지 정확히 밝히는 건 아니라서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언급되는 목재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몬, 반조몬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로는 신대목이라고 하고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에 묻혀서 반쯤 화석화된 나무를 조몬, 신대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참고로 일본의 신석기 시대를 조몬 시대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1000년 이상 된 거를 뭐 진다이, 1000년 미만을 반진다이, 그러니까 반조몬 이렇게 불리는 거고요. 화석화된 목재다 보니까 굉장한 강성을 띠는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수종을 말하는 건 아니어서 오래 묻혀 있어서 화석화된 나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라서 사실 조몬이라도 어떤 조몬이냐 기타 등등에 따라서 이제 좀 맛이 달라요. 아무튼 이런 나무를 조몬이라고 한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쿠스기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야쿠시마에 심은 삼나무를 야쿠스기라고 하는데, 이것도 1000년 이상 된 걸 야쿠스기, 1000년 미만 된 걸 고스기라고 한다. 예. 이거는 수종은 정확하게 삼나무죠. 예. 그래서 목재 가격은 상당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에보니, 뭐 흑단, 아프리카 흑단, 뭐 은핑고,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흑단, 그러니까 에보니는 목재 중에 강도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굉장히 강성을 가진 목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목재는 인도네시아 흑단, 뭐 인도 흑단, 그다음에 아프리카 흑단, 일명 은핑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은핑고는 뭐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해서 물에도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아프리카 흑단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전체를 흑단으로 만들지 못해요. 워낙 무거워서. 그러니까 일부 뭐 무늬목식이거나 코어를 아프리카 흑단으로 했다거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아프리카 흑단으로 만든 큐라고 광고를 하던데,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만 뭐 할 수 있다, 이런 뭐 제재가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좀 심한 과대 광고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롱고니 같은 경우 뭐 녹스우드라고 하는 게 흑단 자체로 전체로 만들면 너무 무거우니까 흑단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저것 섞어서 흑단을 대체하는 그 재료로 쓴다, 그걸 녹스우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 여기까지로 하드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뭔가 꽂히면 제가 직성이 풀릴 때까지 좀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오죽하면 큐에 꽂혀가지고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파고 들면 뭔가 좀 분명한 그 해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외장 하드를 산다 그러면 용량, 그 다음에 뭐 읽기, 쓰기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는 대용량을 처리하려고 펜 기능, 열이 나면 식히는 기능까지 있네. 내지는 뭐 카메라라고 한다면 요새는 뭐 미러리스를 씁니다만 DSLR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렌즈란 게 용도에 따라서 뭐 광각 렌즈란 게 있고 망원 렌즈란 게 있구나. 조리개 값이 뭐 어떠면 가격이 더 높구나. 망원 렌즈는 손떨방, 손 떨림 방지죠. 이런 기능이 있을수록 비싼 거구나. 그 다음에 뭐 니콘과 뭐 캐논은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뭐 이렇게 알면 알수록 그 안개가 거치면서 예측이 가능하고 제가 이 비용을 지불하는데 납득이 가는데 Q는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다뤘던 그러한 정보들, 그러니까 뭐 목재, 뭐 코어, 공법,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아무리 알아도 여기 있는 네 가지 요소 중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말고는 사실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어떤 목재로 만들었다고 똑같은 큐도 아니고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다고 내지는 뭐 어떤 코어를 넣었다라고 해서 똑같은 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허탈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예전에 비하면 당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 준비할 때는 한 27점이었는데 지금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30점 치고도 좀 잘 치는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외부 부장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8월에 칠 때 제 영상과 지금의 제 영상을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Q에 대한 정보라든가 특히 경험치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직접 와서 쳐보시고 좀 본인은 이런 느낌의 큐가 좋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비슷한 느낌들은 이런 큐들이 있습니다. 착착착착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경험치는 쌓였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보들만으로는 큐의 성능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를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어떤 Q 제조사도 여기 보이는 뭐 힘 방지라든가 내구성에 대한 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성능을 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소비자한테 입증하고 검증해서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노력도 뭐 거의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성능은 거의 뭐 후원 선수의 실적으로 대변을 많이 하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어느 한 회사만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도 유의미한 지표는 아닐 거기 때문에 공식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들도 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빨리 좀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이전에 제일 기초적인 것부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EQ의 정체는 뭔가요? 정체는 알겠는데 몇 년식인가요? 저는 이거를 소비자가 확인해야 되게 만드는 시장 질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를 사도 어디서 제조했는지 상품명이 뭔지는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왜 Q는 그걸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제발 좀 기본적인 거라도 지켜달라는 거죠. 제조사 이름 쓰고 Q 명칭 좀 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일자 보증서를 발행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발행해봤자 사실 판매일자지 생산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 그거라도 좀 정확하게 관리를 해라. 그리고 뭐 Q 명칭도 좀 변별력 있게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Q 명칭을 정하는 방식은 뭐 도대체 어디서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뭐 목재 제작 방식, 외관상의 특징을 막 섞어서 막 마음대로 짓잖아요. 사방버터라는 게 뭐 어느 특정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그란 거 4개 있는 게 뭐 한두 개야. 사검하기 뾰족한 거 4개 있고 하기 방식을 만든 큐가 특정 제조사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외형을
제작하고 제작 방식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드냐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게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죠. 뭐 가마솥 설렁탕 이런 것처럼 어떻게 제작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소재일 수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비슷한 소재들과 비슷한 공법으로 만드는데 왜 이름을 자꾸 외형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만드냐는 거죠. 현대 펠리쉐이드면 현대 펠리쉐이드지 108 그립 2만 조립 왕관 그릴 모양의 차 몇 년씩은 그릴 수가 108개였는데 뭐 몇 년씩은 120개 이런 거 3개 만드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맨 처음에 큐 이름을 접했을 때 저는 좀 군대 국 이름 같더라고요. 뭐 재료가 다 들어가잖아요. 무, 배추, 된장국. 제작 방식? 무, 배추, 된장, 찜통국. 그러면 큐 이름 정하는 방식이겠네요. 제발 좀 변별력있게 이름 줘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지금 보시는 것은 빅본의 C301이라는 카본 큐입니다. 빅본의 큐에는 하드에 저렇게 NFC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어플을 갖다 대면 큐에 대한 정보와 연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빅본의 카본 큐에 대한 선호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라 박수를 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조사 분들은 제발 좀 큐에다가 제조사, 명칭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 큐를 검색을 하면 목재, 공법 이거라도 좀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큐스쿨 1편부터 오늘 마지막 편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현혹되지 마시라.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아시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 있어 보이는 말에 현혹되지는 마시라.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현밭 K55거든요. 37만원짜리 큐죠. 익숙한 모양이시고 한밭 K55는 뭐 어느정도 아실 텐데요. 근데 갑자기 4검 하기 큐 그러면 좋아 보이시나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4검 하기 큐는 맞아요. 뾰족한 거 4개 있고 집성을 해서 하기 방식으로 만든 큐는 맞으니까. 그 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요. 오늘은 특히 목까지 잠겼는데 긴 시간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